앞 영상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146페이지에 있는 문제 11번, 2019 리트 문제 36번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의 초점을 더 설명드렸는데 이걸 한번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양적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적 개념을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모든 어떤 그런 부분적인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조건문에서는 명제 논리에서는 양적 개념이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참거짓, 이 문장 단위의 논리체계이기 때문에 조건문을 이렇게 조건문 앞에 있는 and, or와 그 다음에 조건문 뒤에 있는 and, or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건 동치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수로 논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 수로 논리는 양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측면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알파, 베타 모두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D 질병에 걸렸다. 이 말이고 이거를 표현해 본다면 명제 논리에서는 이 조건문 앞에 있는 and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을 때 오화 개념이 되면서 동치였죠. 그러나 수로 논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라고 하면 D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 둘 다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D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어느 하나가 없을 때 D가 아닐 수 있고 어느 하나가 없을 때 D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항상 알파라고 하면 D야, 알파라면 모두 D야 말할 수 없죠. 알파지만 D가 아닐 수 있고 알파지만 D 아닐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베타지만 D 아닐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좀 전에 우리 보기 기억에서 정리했던 게 이거죠. 이거 아닐 수 있고 이거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둘 다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얘라고 적어도 하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정리했었는데 요거에 대한 함축관계 보면은 따라서 얘라면 얘가 아니죠. 그러나 얘라면 얘가 되는 거죠. 알파라고 하면 모두 D예요 라고 하고 이거거나 이거니까 적어도 최소한 얘거나 얘니까 얘를 하나 들어보면 알파라고 하면 모두 D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인 경우 당연히 또 D가 되겠죠. 복균자 알파 갖고 있는 사람 모두 D야 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 갖고 있는 사람도 알파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도 D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얘라고 하면은 얘가 되는 거고 또 얘라고 하면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함축의 방향은 얘다, 동치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추가적인 걸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이 오화와 and 간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알파라고 하면 모두 D고 적어도 그러면서 이거거나 또는 베타라고 하면 모두 D다 라는 거하고 여기 and가 들어가 있는 거 이 관계를 본다고 하면은 얘라고 했을 때 반드시 얘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얘 같은 거니까 적어도 하나일 때 둘 다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죠. 반면에 둘 다라고 하면은 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함축의 방향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알파 베타라는 둘 다라고 하면 D다라는 거하고 여기 and인 걸 한번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되는데 따라서 이것도 뭐 얘로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가겠냐라고 하면서 딱 봐도 되지만 바로 직접적으로 판단도 필요하겠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 둘 다일 때 D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하나일 때 어느 하나가 있을 때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얘 아닐 수 있다. 얘 아닐 수 있다. 둘 다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앞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거 둘 다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일 때는 어떻습니까? 둘 다라고 하면 얘냐라는 건데 앞서 본 것처럼 이거 하나 어느 하나일 경우도 얘가 되는 건데 얘 보시면 알파 있다고 하면 모두 D입니다. 그럼 알파 베타 있다면은 알파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 D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해서 이런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양적인 개념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서 또 지금 방금 전에 본 거는 조건문 모두 앞에 있는 and입니다. 둘 다인 거. 이건데 이번에는 조건문 또는 모두 개념, 논리 연결사 앞에 있는 오화 개념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해 이거죠. 알파, 베타 중 적어도 하나의 복균자를 갖고 있다면 모두 D라는 질병이 걸려있다. D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하고 이 and입니다. 우리 명제 논리에서는 이거 동치관계였죠. 이 두 개 조건문 앞에 있는 오화 같은 경우 분리시키게 되면 and로 바뀌면서 동치가 됐었잖아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행복, 즐거움 이거 있었잖아요. 친구, 물고 이건데 행복 그건데 요건데 이 명제 논리는 그렇지만 수로 논리 양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닌다는데 얘 같은 경우 내용적으로 보면 이건 동치의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도 마찬 적어도 안 하면 D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 중에 알파면서 나베타인 게 있겠죠. 근데 적어도 하나라고 하면 다 D니까 얘도 D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달파이면서 베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베타 얘 때문에 적어도 하나니까 모두 D라고 했으니까 얘일 때도 질병 D가 걸렸겠고 그러나 적어도 하나면 되겠지만 둘 다 없을 때는 적어도 하나 있을 때 얘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없을 때는 질병 D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서 한번 접근해 본다고 하면은 알파라고 하면 다 모두 D냐? 라고 했을 때 자 보면 적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알파 다 D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면 알파만 있다고 하면 적어도에 충족되는 거기 때문에 다 D일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알파 있는 사람은 모두 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베타인 사람도 모두 D냐? 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적어도 하나면 D이기 때문에 베타 이것만 있으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D이기 때문에 D 베타 있으면 D2 베타 있으면 D3 베타 있으면 D4 이런 식의 여러 환자들 다 환자가 되는 거죠. 베타만 있어도. 따라서 베타일 때 모두 D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럼 얘일 땐 얘가 되느냐 라고 한다면은 알파 있는 사람 모두 D다 라고 했으니까 알파 있는 사람 모두 D다 라고 했으니까 모든 알파는 D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면 D라고 했으니까 알파 있는 사람 다 D가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알파 있을 때 D가 아닐 수 없잖아요. 따라서 알파 있을 때는 다 D다. 다시 할게요. 알파 있을 때 다 D라고 하면은 적어도 하나인 사람은 D다라는 말 그렇죠.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베타이라면 모두 D라고 하면은 얘 마찬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얘일 때 이렇고 얘일 땐 이렇다. 이렇게 해서 내용적인 판단을 하는 게 좋겠죠. 이걸 외워서 가겠다는 거는 명제놀이랑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외워서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꾸 생각해 보면서 이거를 좀 체화시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적인 적용보다 내용적인 접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이거랑 더불어서 얘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얘 엔드인데 알파라고 하면 모두 베타 모두 D고 베타라고 하면 모두 D다라고 했을 때 거나라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일 때도 얘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얘인 것만 가져간다면 얘 모두 D다라고 했을 때 이건 아니고 얘라고 한다 하면은 얘 말에 의한다면 베타가 있어도 얘 알파 모두 D니까 베타가 있어도 D 아닐 수 있는 거죠. 이쪽 하나 쪽만 본다면은 적어도니까 이 경우만 생각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모든 알파라고 하면 D라고 했으니까 베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가 아닐 수 있죠. D가 아닐 수 있죠. 근데 얘는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D라고 했는데 베타가 있음에도 아니기 때문에 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얘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반드시 얘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 반대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적어도 하나가 있으면 D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최소한 하나는 충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얘로 둘 다인 경우까지 갔는데 얘는 당연히 가겠죠. 따라서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D이기 때문에 알파라고 하면 모두 D고 베타라고 하면 모두 D다라는 것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충족하게 되는 거죠. 둘 다 충족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대한 게 이 정도인데 추가적인 내용까지 해서 정리했으니까 잘 보시고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명제놀이 조건문 뒤에 있는 우화 개념 같은 거, 우화와 엔드 이걸 한번 보겠는데 우리 이번에 문제에서는 보기 디귿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모든이라는 양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D라고 하면 모든 질병 D에 걸린 사람은 적어도 알파 또는 베타 붉은자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 얘기인데 이거랑 관련해서 우화인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우화인 경우, 이거인 경우 D라면 알파고 D라고 하면 모두 베타냐? 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보면은 이것도 보면 적어도 하나니까 D 질병이면서 알파인 경우 있을 수 있고 D 질병이면서 알파 아닌 경우 있을 수 있죠. 베타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경우 가능하죠. 이 두 개 같이 한번 묶어 생각하면 알파 있을 때 이거 있었지만 알파가 말 잘못했어요. D일 때 알파다라고 했는데 D이면서 알파일 수도 있지만 D이면서 알파 아닐 수도 있죠. 따라서 모두 D다, 모두 알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처럼 아닐 수 있다. 이 말이고 또 마찬가지로 또 베타도 마찬가지죠. D일 때 베타일 수도 있지만 D일 때 베타 아닐 수도 있죠. 따라서 얘도 아닐 수 있고 얘도 아닐 수 있으니까 둘 다 아닐 수 있는 게 가능하죠. 따라서 얘인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얘 같은 경우 우화 개념이니까 이거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를 한번 본다 하더라도 D라고 하면 다 알파다 라고 해서 D 질병이면 모두 알파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D 질병이면서 알파 또는 적어도 하나다라고 하는 건 충족하는 거죠. D라고 하면 알파다라고 했으면은 적어도 하나다라는 부분을 충족하게 되겠죠. D라고 알파니까 알파라는 걸 충족했다라는 것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적어도 하나를 충족하게 되죠.
자, 얘만 있다라고 하면은 알파 부분을 충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나인데 알파 부분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보고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이거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그 조건문 일종의 모두 뒤쪽에 있는 AND 개념 이걸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인데 우리 이제 명제 논리, 수로 논리, 명제 논리 보게 되면은 이 경우도 얘 AND니까 이건 끊어 놓으면서 구분하더라도 AND다 하면서 동치 관계였죠. 근데 얘도 반드시 그러니까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자, D라고 하면 다 알파 베타다라고 했으니까 질병 D를 가진 사람들 1번 환자, 2번 환자는 다 알파 베타를 갖고 있겠죠. 모든 환자가 알파 베타를 갖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럴 때 뭐 환자는 다 알파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환자는 다 베타를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알파 베타 다 갖고 있으니까 환자 1번 알파 갖고 있고 환자 1번 베타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알파 베타 다 갖고 있으니까. 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반대쪽도 한번 보면은 환자라고 하면은 다 알파를 갖고 있고 환자라고 하면 다 베타를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 환자는 알파를 갖고 있다. 이 말이고 또 환자는 모든 환자 베타도 갖고 있으니까 1번 환자도 베타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1번 환자는 알파와 베타를 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알파, 베타 둘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라서 그렇다라고 해서 이 AND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외워서 하기는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하자, 반복해놓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우화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D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두 개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둘 다 갖고 있는데 적어도 하나는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런 면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얘일 때는 반드시 그러냐라고 했을 땐 적어도 하나라는 거기 때문에 D라고 하면 반드시 요거 하나만 본다고 하면 D 질병이라면 알파를 반드시 갖고 있어요 라고 해서 베타까지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안 갖고 있으니까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안 나온 부분까지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걸 잘 반복해서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면 좋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명제 논리는 양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합니다. 그런 반면에 수료 논리는 양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 다양한 환자가 존재할 수 있죠. 이걸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보시고 따라서 수료 논리는 기계적인 접근보다는 내용적인 접근이죠. 우리 대당사학형 공부할 때도 기계적인 접근했습니까? 내용적인 측면 얘기했잖아요. 모든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의 거짓은 뭐죠? 모든 학생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니죠. 모두인 것은 아니니까 안지분의 하나 이상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용적인 접근을 했던 거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가면은 다음에 이 문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것들 잘 정리하시면 분명히 차별화 요소로 기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